어렸을 적 나를 버리고 떠난 냉혈한인 줄 알았던 엄마가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 사실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버렸던 세상 유일한 내 편이었다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비가 도시의 상처를 핥듯 내리던 날이었다. 텅 빈 장례식장, 한서연은 홀로 아빠의 영정 사진을 지켰다. 국화꽃 한 송이 놓아주는 조문객 하나 없이 세상에 오직 그녀와 갓 재가 된 아빠의 사진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서연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직접 만든 하얀 리본 코사지를 자신의 검은 옷깃에 달았다.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딸의 손재주를 마지막 가시는 길에라도 보여드리고 싶었다. 아빠, 이제 나 진짜 혼자네. 목소리는 갈라지고 쏟아져야 할 눈물은 이미 모두 말라붙어 뻑뻑한 소금기만 눈가에 남았다.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슬픔에 잠긴 장례식장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겼다. 한정훈 씨 따님 되시죠? 가장 앞장선 남자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의 구두만큼이나 차가웠다. 명신 캐피탈 박 사장이었다. 그는 영정 사진을 향해 고개 한번 까딱하지 않고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테이블 위에 던졌다. 아버님이 빌려가신 돈, 이제 따님이 갚으셔야지. 이자까지 합쳐서 딱 1억. 일주일 드립니다. 지금. 아빠 돌아가신 거 안 보이세요? 어떻게 이런 곳까지 와서. 서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박 사장은 코웃음 쳤다. 죽으면 다인가? 빚은 빚이지. 이 집 보증금이랑 공방 기계들 다 합쳐도 턱도 없는 거 알지? 얌전히 몸으로 갚을 생각 아니면 일주일 안에 돈 만들어 와. 몸으로 갚을 생각이라는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사내들이 비웃으며 사라진 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빠의 병원비를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아빠는 그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아빠의 영정 사진을 보며 울부짖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까지 거짓말했어, 아빠?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절규는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을 공허하게 울렸다. 그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 통유리창 밖으로 폭우에 잠긴 도시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오피스. 대한민국 패션계에 살아있는 신화, AURA 그룹의 총수 오윤희는 스크린에 떠있는 작은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초라한 상복을 입은 채 울부짖는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윤희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녀가 든 찻잔을 받치고 있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뒤에 서 있던 김 비서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명신 캐피탈 쪽에는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면. 아니. 윤희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 아이는 내 도움을 원치 않을 거야. 아니, 내가 돕는다는 사실 자체를 혐오하겠지. 그녀의 시선은 다시 화면 속 서연에게로 향했다. 20년 전 갓난아기였던 딸을 시댁에 빼앗기듯 두고 나와야 했던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딸에게는 엄마라는 이름조차 불릴 수 없는 여자. 그것이 바로 오윤이었다. 그녀는 화면 속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가운 스크린의 감촉만이 손끝에 닿을 뿐이었다. 서연아, 내 딸. 나직한 부름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서늘한 오피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옥탑방은 냉골이었다. 곰팡이가 핀 벽지와 빗물이 새는 천장. 서연은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옷가지와 손때 묻은 공구들. 그 속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아빠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단번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자, 엄마였다. 사진 속 그녀는 서연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행복을 전부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날카로운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윤희에게. 당신의 야망이 언젠가 당신을 집어삼킬 거요. 아빠의 글씨였다.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야망. 결국 엄마라는 여자는 아빠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떠난 사람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때 낡은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박 사장이었다. 아가씨, 일주일 다 돼가는데 돈은 구했고 내일 당장 공방으로 찾아갈 테니 돈 준비해 놓든지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해놓든지. 알지? 협박과 조롱이 섞인 목소리의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1억.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녀는 낡은 책상 서랍을 열어 아빠가 쓰던 커터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유령처럼 희미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A-ON이 백화점 VVIP 라운지 기획팀입니다. 한서연 작가님 맞으십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저희 백화점 VVIP 라운지 특별 전시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께서 작가님의 모든 작품을 눈여겨보셨다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원하십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기 전화인가? 하지만 이어지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진지했다. 계약금은 1억입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커터칼을 떨어뜨렸다. 칼날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잿빛이던 그녀의 세상에 아주 희미한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A-ON이 백화점은 그 이름만으로도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서연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백화점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값비싼 향수 냄새에 위축되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VVIP 라운지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연은 자신과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과 마주쳤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 유라였다. 그녀는 서연의 낡은 운동화와 보풀이 일어난 가디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어머, 직원용 엘리베이터는 저쪽인데. 길 잃은 아기 사슴처럼 헤매는 꼴이 귀엽네. 유라는 A-ON이 백화점 VVIP 고객이자 이번 전시의 유력한 후보 작가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백화점의 대주주였다. 저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 때문에. 서연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유라는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 내가 그 행운의 주인공. 듣자 하니 웬 돈 많은 늙은이가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었나 보네. 하긴 너 같은 애가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지. 비웃음 섞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기획팀장이 마중을 나왔다. 팀장은 유라에게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아부했지만 서연에게는 턱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만 보낼 뿐이었다. 명백한 차별 대우였다. 회의실에 마주 앉은 팀장은 계약서를 내밀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 조건은 보시다시피 파격적입니다. 계약금 1억 선지급. 대신 2주 안에 라운지를 채울 신작 20점을 완성해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2주에 20점.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유라가 들어왔다.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작품으로 내정되어 있던 거 아니었어요? 팀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유라의 눈치를 살폈다. 유라 작가님, 그게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가 누군데요? 유라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서연의 앞에 놓인 계약서를 낚아채 찢어버리려 했다. 서연이 다급하게 계약서를 끌어안는 순간 유라의 손톱이 서연의 손등을 깊게 핥히었다. 붉은 피가 손등 위로 배어나왔다. 천박한 개. 어디서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모멸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빠의 빚을 갚을 수 없다. 제 자리는 제가 증명할 겁니다. 작품으로요. 서연은 피가 나는 손등을 감추고 회의실을 나섰다. 등 뒤로 유라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오윤희는 집무실에서 방금 전 라운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담긴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김 비서는 서연의 피 흘리는 손등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A-ON이 백화점 대주주의 딸 유라라는 아이입니다. 전부터 오만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법무팀장 연결해. A-ON이 백화점과의 모든 콜라보 계약 재검토한다고 전해. 그리고 유라라는 아이의 아버지, 세무조사 들어갈 만한 거 뭔지 하나까지 다 털어봐.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내 딸 손에 상처를 냈어. 윤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뜨거웠다. 그 대가는 치르게 해야지. 아주 철저하게. 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윤희가 딸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서연은 계약금 1억을 받자마자 박 사장에게 송금했다.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도 잠시. 그녀 앞에는 2주 안에 20개의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공방에서 먹고 자며 작업에만 매달렸다. 낡은 공방의 기계들은 그녀의 열정을 따라오지 못하고 삐걱거리다 결국 멈춰버렸다. 가장 중요한 압축기가 고장 나버린 것이다. 수리 비용은 수백만 원. 이제 막 빚을 갚은 서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았다. 익명의 후원자 A-ON이 백화점, 그리고 유라의 경멸 어린 얼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결국 여기까지인가?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다음 날 아침. 공방 문 앞에는 거대한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압축기를 비롯해 서연이 꿈에서나 그리던 최고급 장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발신인 불명. 쪽지 한 장조차 없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알 수 없는 친절이 두려웠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삶을 거대한 손으로 주무르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감각.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장비들의 포장을 뜯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누가 보냈든 상관없어. 나는 내 힘으로 증명할 거야. 서연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모든 기적의 시작과 끝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곧 자신을 상상조차 못했던 더 큰 시련과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되리라는 것을. 전시회 오픈 당일. A-ON이 백화점 VVIP 라운지는 상류층 인사들로 북적였다. 서연은 공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가장 낡고 초라하지만 유일하게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원피스를 입고 라운지 한쪽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채 빚에 목숨을 끊으려 했던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를 향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희망. 서연이 밤을 새워 쏟아낸 모든 감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다.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했고 몇몇 작품에는 이미 판매 완료를 의미하는 빨간 스티커가 붙었다. 바로 그때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와인잔을 든 채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백화점 관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유라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걸렸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신인 작가가 데뷔했죠. 한서연 씨. 정말 대단한 재능이에요. 너무 대단해서 남의 재능까지 훔칠 정도로 말이죠. 네. 그게 무슨... 관장이 당황해서 유라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관장을 뿌리치고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서연의 메인 작품과 놀랍도록 유사한 디자인의 작품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아래에는 프랑스 신진 작가 아멜리에 듀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라운지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감탄하던 눈빛은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서연에게 향했다. 표절이었어? 어쩐지 저런 애가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하다 했어. 아닙니다. 저는 저 작품을 오늘 처음 봅니다. 맹세코 표절이 아니에요. 서연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어머, 정말 몰랐을까? 이 작품 3년 전에 파리 작은 갤러리에 전시됐던 건데.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알았겠어? 훔쳐도 똑똑하게 훔쳤어야지, 안 그래? 사실 그 작품은 유라가 무명 작가인 아멜리에 듀퐁에게 돈을 주고 사들여 서연의 디자인을 미리 빼돌려 비슷하게 만들게 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유라의 치밀한 함정이었다. 관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해당 작품은 즉시 철거하고 한서연 작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셔터를 터뜨리는 소리, 비난하는 목소리, 유라의 비웃음 소리가 뒤섞여 서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희미하게 피어올랐던 불씨는 한 줌의 재도 남기지 않고 꺼져버렸다.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 속에서 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오윤희는 집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 절망에 빠진 채 홀로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을 품에 안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부서져라 펜을 움켜쥐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유라, 그리고 그 아버지. A-ON이 백화점. 오늘부로 대한민국 땅에서 발 못 붙이게 만들어.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본을 동원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오윤희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감히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에 비상 지시를 내렸다. 거대한 AURA 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처절한 포효였다. 모든 것을 잃은 서연은 넋나간 사람처럼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비틀거리며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거대한 사거리 앞에서 멈췄다. 횡단보도 건너편 도시에서 가장 큰 빌딩의 전광판에서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AURA 그룹의 새로운 시즌 론칭 광고였다. 그리고 그 광고의 마지막, 수많은 모델들 사이로 얼음처럼 차갑고 우아한 얼굴의 오윤희가 등장했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여왕처럼 군림하며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전광판 속 오윤희를 올려다보았다. 유라, 백화점 관장, 그리고 지금 자신을 비웃는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가 오윤희처럼 화려하고 강력하고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분노와 서러움, 억울함이 심장을 헤집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오윤희의 얼굴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 전부 다 혐오스러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절규는 도시의 소음에 묻혀 흩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저주를 퍼붓는 저 차가운 얼굴의 여자가 바로 자신을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이 평생을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이름, 엄마라는 것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등 뒤로 오윤희의 명령을 받은 김 비서가 탄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멈춰 서고 있었다. 이제 그림자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것이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세상은 한서연을 표절 작가라는 주홍글씨로 낙인 찍었다. 공방 문에는 욕설이 담긴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었고 핸드폰은 24시간 내내 악플 알림과 기자들의 전화로 울어댔다. 서연은 곰팡내 나는 옥탑방에 스스로를 가뒀다. 사채 빚을 갚았다는 안도감은 하루 만에 지옥으로 변했다. 차라리 그때 그 칼날을 놓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낡은 현관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또 기자들이겠거니 서연은 귀를 막았다. 하지만 문 밖의 목소리는 달랐다. 한서연 씨, 계신 거 압니다.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단단하고 지적인 목소리. 서연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정확하고 차가웠다. 누구시죠? 조태욱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익명 후원자의 대리인이기도 하고요. 익명 후원자. 서연의 뇌리에 그 단어가 박혔다. 기적을 만들어줬지만 동시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이름.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요. 당장 돌아가세요. 서연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조 변호사가 그의 구두 끝으로 문틈을 막았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서연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태블릿 화면에는 유라가 파리의 한 카페에서 아멜리의 뒤퐁이라는 작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어지는 화면. 유라와 A-ON이 백화점 관장의 통화 녹취록. 유라가 서연의 공방 근처를 맴돌며 그녀의 작업 노트를 몰래 촬영한 사진. 유라의 계좌에서 아멜리의 뒤퐁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하고 치밀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걸 어떻게? 제 의뢰인은 돈과 권력으로 재능을 짓밟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분입니다. 조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씨, 당신은 지금부터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시간이고요.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게 뒤집힐 수 있는지도 보게 될 겁니다. 그는 서연에게 기자회견문 초안을 내밀었다.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할 겁니다. 한서연 씨는 그저 가장 당당한 피해자의 얼굴로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힘이 자신을 구원하려는 천사인지 아니면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들이려는 악마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누구시죠? 당신의 의뢰인. 대체 누구신가요? 조 변호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름 없는 정의. 지금은 그렇게만 알아두시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무명 작가의 기자회견으로 발칵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막을 올리는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그림자 속의 여왕, 오윤희였다. 기자회견장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폭탄 같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단상에 앉은 서연과 조태욱 변호사를 향했다.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그 압도적인 관심에 숨이 막혔지만 조 변호사는 얼음처럼 평온했다. 지금부터 한서연 작가 표절 논란에 감춰진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지 기자회견장 대형 스크린에 유라의 범죄 행각이 담긴 영상과 증거들이 하나씩 재생되기 시작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조 변호사는 한치의 감정도 씻지 않은 목소리로 유라가 어떻게 서연의 디자인을 훔치고 돈으로 프랑스 작가를 매수하고 백화점과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퍼즐 맞추듯 완벽하게 까발렸다. 그것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공개 처형식이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자회견을 보던 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격노한 아버지의 고함 소리였다. A-ON이 백화점의 주가는 기자회견 시작 10분 만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국세청에서는 유라 아버지의 회사의 특별 세무조사팀을 급파했다. 오윤희가 미리 심어둔 카드들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아멜리의 뒤퐁이 사기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오윤희가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유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돈, 가족까지. 그녀가 서연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세상의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비운의 천재 작가 한서연. 그녀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부르는 게 값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던져진 서연은 그러나 기쁘지 않았다. 이 승리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의 정체에 대한 두려움과 의문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칠 뒤 텅 빈 공방으로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 불명.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고 녹슨 열쇠 하나와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메모지에는 아빠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세상에 홀로 설 준비가 되었을 때 이곳을 찾아가거라.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빠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 그것은 아마도 엄마에 대한 진실의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는 재개발이 멈춘 도시의 외곽, 버려진 공장 지대였다. 서연은 녹슨 철문을 열쇠로 열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먼지 쌓인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아빠의 또 다른 작업실이었다. 서연이 알던 생활 가구를 만들던 아빠의 모습은 없었다. 작업실은 거칠고 뜨겁고 추상적인 금속 조형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향한 절규처럼 보였다. 작업대 위 낡은 스케치북을 펼친 서연의 손이 멈췄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엄마 오윤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행복하게 웃는 모습, 고뇌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아빠는 평생 엄마를 잊지 못하고 그리움을 작품으로 토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림 옆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가문은 거대한 감옥이다. 지켜야만 한다. 서연이와 그녀를. AURA. 그것은 그녀의 꿈이자 그녀를 삼키는 괴물. 서연의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야망을 위해 자신들을 버린 줄 알았던 엄마에게 다른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싹 텄다. 바로 그 시각 작업실 밖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오윤이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공간을 차마 없애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남편의 기일에만 몰래 찾아오곤 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수십 미터의 거리. 윤희는 숨을 멈췄다. 딸의 뒷모습.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자신의 전부인 아이. 그녀는 저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손을 뻗었다. 서연아.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이름을 내뱉지 못하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녀가 다가서는 순간 딸의 인생은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윤희는 피가 나도록 깨문 입술을 감춘 채 멀어져가는 딸의 뒷모습을 눈물로 지켜볼 뿐이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유라는 서연의 뒤를 밟고 있었다. 증오에 찬 그녀의 눈은 이성을 잃고 번들거렸다. 한서연. 내가 가진 모든 걸 부숴버릴 거야. 아주 작은 조각도 남지 않도록. 그녀의 손에는 휘발유가 담긴 통이 들려 있었다. 그날 밤 아빠의 비밀을 더 파헤치기 위해 작업실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편지가 아닌 작고 낡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자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아빠가 어릴 적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아빠는 항상 말했다. 이건 엄마가 서연이를 위해 만든 노래란다. 서연이 오르골 소리에 넋을 잃고 있는 순간 등 뒤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렸다. 추억놀이는 즐거웠어? 유라였다. 그녀의 광기 어린 눈과 마주친 순간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유라의 손에 들린 휘발유통이 바닥으로 기울어지며 지독한 기름 냄새가 작업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내 소중한 아빠의 추억. 그리고 너. 오늘 여기서 전부 재로 만들어줄게. 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작업실 곳곳에 휘발유를 뿌렸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다 조각상에 걸려 넘어졌다. 유라가 라이터를 켜든 순간 서연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다. 화르르륵. 휘발유에 닿은 불꽃은 순식간에 악마의 혀처럼 번져나가 작업실 전체를 집어삼켰다. 뜨거운 열기와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서연의 숨통을 조였다. 탈출구는 불길에 막혔다. 안 돼! 안 돼! 나 여기서 죽기 싫어! 광기에 찼던 유라는 자신을 덮치는 불길 앞에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때 천장에서 타들어가던 대들보가 서연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악! 서연은 짧은 비명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한편 딸의 뒷모습을 본 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오윤희는 작업실 방향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안 돼! 안 돼! 서연아! 얼음 여왕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긴 비서에 만류도 뿌리치고 미친 듯이 차에서 뛰쳐나와 불타는 작업실로 향했다. 값비싼 실크 수트가 찢어지고 뾰족한 하이힐이 부러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서연아, 내 딸 어디 있니? 대답해. 화마가 집어삼킨 지옥도 속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피부를 태우고 유독가스가 폐를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불길 속에서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한 순간 윤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그녀는 타오르는 옷으로 딸의 얼굴을 감싸고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 무너지는 파편들을 막아내며 서연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기었다. 마침내 불타는 건물 밖으로 딸을 끌어낸 윤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그룹 총수가 아니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인 채 오직 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처절한 어머니였다. 윤희는 의식을 잃은 서연의 얼굴을 감싸 안고 오열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통안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서연아, 아가, 눈 좀 떠봐.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 딸.
그녀의 울음소리가 절박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서연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검댕과 눈물로 범벅이 된 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토록 증오했던 전광판 속의 차가운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지금 자신을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리고 꿈결처럼 한 단어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이름을 내뱉고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연의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질문이자 원망이자 수십 년을 건너온 그리움의 첫 응답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배경으로 두 모녀의 비극적인 운명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눈을 떴다. 온몸을 감싸는 통증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고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고급스러웠다. 어젯밤의 화재와 자신을 끌어안고 울부짖던 오윤희의 얼굴이 꿈처럼 아득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오윤희가 들어섰다. 화려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상 연고가 발린 손과 팔뚝, 환자복 사이로 드러난 어깨의 붕대. 그녀의 얼굴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절한 고통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몸은 괜찮니? 떨리는 목소리. 서연은 경멸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붙였다. 이게 다 뭐예요? 또 당신의 역겨운 동정인가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목숨까지 쥐고 흔들겠다. 서연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서연의 절규에 윤희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내가 내 엄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우리 엄마는 자기 야망 때문에 남편이랑 자식 버리고 떠난 냉혈한이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사진 뒤에 똑똑히 쓰여 있었다고요. 오해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다. 윤희가 무어라 말을 하려던 순간 조태욱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철제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정훈 씨께서 따님이 모든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진 뒤에 짧은 원망 섞인 글귀가 아니었다. 수십 장에 걸쳐 빼곡하게 쓰인 아빠의 모든 진심이 담긴 유서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아빠의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내 사랑하는 딸 서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평생 너에게 가장 큰 거짓말을 한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내 엄마 오윤희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란다. 그녀는 너와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어.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가난했던 윤희. 그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시켰던 거대 재벌가, 태산그룹의 강 회장 윤희의 시어머니. 서연이 태어나자 강 회장은 갓난아기인 서연을 빌미로 윤희를 협박했다. 당장 이 집안에서 나가고 평생 엄마 행세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윤희의 친정 식구들을 전부 망가뜨리고 서연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윤희는 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녀가 되기로 했다. 야망 때문에 떠난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친권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것이 딸이 태산그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평범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편지를 읽는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충격. 그때 조 변호사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한서연 씨의 혈액형은 RH-5형, 극히 드문 혈액형입니다. 오윤희 회장님께서는 지난 20년간 매년 지정 헌혈을 통해 따님 이름으로 혈액을 비축해 두셨습니다. 어젯밤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졌을 때 따님에게 수혈된 피가 바로 회장님의 피입니다.
서연의 시선이 윤희에게로 향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여자. 화상 입은 팔과 손.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몸속을 흐르고 있을 그녀의 피.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파도가 서연을 덮쳤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망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흉터 가득한 윤희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름을 입에 담았다. 마. 질문이 아니었다. 찢어지는 심장을 붙잡고 터져나온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그 한마디에 오윤희는 무너져 내리며 서연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두 모녀의 시간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화재 사건의 배후에 유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서연과 오윤희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자 태산그룹의 강 회장은 격노했다. 감히 천한 며느리가 낳은 오점 같은 손녀가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낸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총동원해 서연을 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감옥에 있는 유라를 회유해 서연이 자신을 죽이려 불을 질렀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꾸몄다. 하지만 강 회장은 한 가지 사실을 몰랐다. 20년간 지옥 속에서 칼을 갈아온 오윤희가 더 이상 과거에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윤희는 AURA 그룹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전 언론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그 자리에는 붕대를 감은 서연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오늘 저는 AURA 그룹의 총수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희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 태산그룹에서 당했던 모욕과 협박,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했던 모든 진실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20년간 강 회장께서 제 딸과 저를 어떻게 위협해왔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기자회견장 스크린에 강 회장이 그 계집애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어미 애비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라고 악을 쓰는 전화 녹취 파일이 울려 퍼졌다. 태산그룹의 불법 비자금 내역, 정계 로비 장부, 탈세 증거들이 연이어 폭로되었다. 오윤희가 20년간 복수를 위해 모아온 모든 것이었다.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된 순간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강 회장이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이 천한 것! 어디서 감히! 강 회장이 서연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 오윤희가 그 앞을 막아섰다. 윤희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차있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 여왕의 위엄만이 가득했다. 더 이상 내 딸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님. 당신의 시대는 오늘로 끝났으니까요. 그때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산그룹 강민정 회장님. 각종 특경법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강 회장은 발악했다. 하지만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거대했던 얼음 왕국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끌려가며 저주를 퍼붓는 강 회장을 뒤로하고 윤희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딸을 숨기지 않았다. 세상 가장 따뜻하고 견고한 성이 되어 딸을 굳건히 지켜냈다. 20년간의 지독한 악연과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태산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강 회장과 유라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 떠들썩했다. 서연은 아빠의 비밀 작업실을 개조해 자신만의 새로운 공방을 열었다. 잿더미가 되었던 공간은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희망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오윤희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거부하고 오직 작가 한서연의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섰다. 오윤희는 AURA 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서툰 걸음마를 떼듯 엄마의 역할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봄날 윤희는 직접 싼 도시락을 들고 서연의 공방을 찾았다.
모양은 엉망이고 계란말이는 조금 탔지만 서연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밥을 먹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빠의 묘를 찾았다. 서연은 직접 만든 아름다운 꽃을, 윤희는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술 한 병을 올렸다. 아빠, 보고 싶다. 아빠가 우리 엄마 많이 지켜줬구나.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줬기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과거를 마주하고 비로소 현재를 살아갈 용기를 얻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공방. 서연은 새로운 작품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창작의 기쁨만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소파에 앉아 오윤희가 세상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서툰 솜씨로 뜨개질한 목도리가 들려있다. 서연이 문득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본다. 시선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환하게 웃는다. 윤희는 더 이상 서연의 뒤에 숨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곁을 나란히 지키는 세상 가장 따뜻한 햇살이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를 담으며 천천히 멀어진다. 상처와 오해로 얼룩졌던 겨울은 끝났다. 두 사람에게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왔다.